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업계의 고용 보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티은행은 전체 126개 지점 중 101곳을 폐점하겠다고 밝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얘기하는 고객 만족하고 직원 만족, 이거는 정반대의 논리예요. 고객 불만과 직원 민원 유발을 야기시키는 전략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업점들이 5군데나 돼요. 제주, 청주, 안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 영업점에서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업점을 폐점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사측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대면 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방크아슈랑스 가입, 또한 여러 가지 법인의 변경, 통장 재발급,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주도 직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측이 항상 얘기하는 비대면의 활성화, 전산의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점포 폐점이나 이런 거를 방침을 밝힐 때 기본적인 전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단은 몇 군데를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게 맞죠. 일반적인 절차라면은. 근데 갑자기 80%나 폐점을 한다? 이거는 직원도 이해를 못하고 고객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있는 직원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6시에 유치원에 애를 데리고, 맞벌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애를 데리고 집에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은 애 볼 사람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말려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또 최근에는 가장 많은 전화가 지방에 있는 창구 계약직들, 이분들은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 집안에 애를 볼 사람이 없어요. 자녀 육아. 그러면은 도우미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이나 내가 서울에 와서 계약직 급여를 받는 비용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주말 부부하면서 보고 싶은 애도 못 보고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측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한테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특히나 여성에 대한 자녀 육아나 일과 삶의 균형, 사측은 항상 얘기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발전시키고 우리는 최대한 존중한다. 이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파괴하는 거죠. 저는 심지어 가정 파괴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사측에 대해서. 지금 사측의 의도를 보면은요, 사측이 예전부터 저희 노조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올해 타운홀이라는 대규모 미팅 자리에서 사측이 행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성과 연봉제가 아닌 직무 연봉제를 도입하고 싶다. 이 직무 연봉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시티은행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만약에 직무 연봉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영업점에서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직 분들, 그리고 대리님들, 책임자 분들, 부부장님들도 예를 들어 다 콜센터로 오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다 틀려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데 급여를 다르게 하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직무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 발단이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다른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 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에게 왜 그러한 동일한 업무를 하게끔 만드느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자체를 먼저
막아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사측에서는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다. 인원 구조조정은 없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도 뭐 손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시티은행에서 가장 약자라고 얘기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분들, 그리고 또 저희 은행 소속은 아니지만 현재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파견직분들, 어디 이렇게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입장을 얘기할 데도 없어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은행이 배려 안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노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추산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파견직 직원분들하고 그 계약직 분들 해서 한 700명에서 800명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가장 답답히 생각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먼저 점포를 폐점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때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저희는 노동조합입니다. 그 노조의 입장, 노동자, 조합원의 입장만을 대변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노동조합의 입장을 벗어나서 일반 고객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폐점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처리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뭐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전산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가능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사측이 하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들에 대해서만 우선 전산 개발을 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겠다,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겠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사측이 얘기하는 거는 비대면 채널의 95%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업무 중에서 95%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입출금이에요. 그리고 계좌이체, 그런 것만 전산을 마련하고, 뭐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통장 재발급이라든가, 그리고 약정서나 이런 서류 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100번 은행에서 거래를 해요. 은행 그 사측 얘기대로 95% 거래를 하고 그 5%의 대면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영업소에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고객이 나중에 계속 시티은행 거래를 하게 될까요? 그냥 고객 보고 자연스럽게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사측의 그 실무 교섭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저희 노동조합 그 간부들은 대부분 다 현업, 그러니까 실무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직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측은 이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실무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업점이나 아니면 고객의 그 행동이나 패턴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대안을 수립하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럴 거면은 폐점을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고요. 고객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고객한테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고객이 이거 왜 안 돼요? 고객님, 저희 은행 싫으시면 딴 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비대면의 활성화, 비대면의 뭐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모순이에요, 모순. 정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지금 인단협 중에 그 이 점포 폐점 관련돼서 실무 교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렬이 났어요. 결렬선언이 난 이유는 일단 사측에서는 저희의 어떤 얘기도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점포 폐점 이런 부분은 경영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처음부터 교섭을 하지 말던가요. 저희 취임 왔을 때 그 행장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직원들 다 앞에 두고 방송으로도 이번에 새로 취임된 노조와 함께 서로 상생하는 길을 협의하에 마련하겠다. 이건 상생이 아니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저희가 무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마련하겠다. 아, 그거는 그렇게 보지 마라. 가장 문제점이 이 점포, 사측이 얘기하는 점포 운영계획, 저희는 점포 폐점이라고 분명히 단언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가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그 브렌단 칸이 소비자 금융 그룹장은 저하고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주지점, 예를 들어서 제주점이 폐점하게 되면은 고객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 것 같냐. 브렌단 그룹장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대다수 고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대다수 고객들이 왜 남아있을까요? 저라도, 제가 만약에 제주 지점 이용 고객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 지점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을 당연히 이용을 해요. 그런데 브렌단 그룹장 입장에서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외국인 임원진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하다 왔어요. 다른 아시아나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는 CT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가장 그 문화적 그 차이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인지도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CT를 이용 안 해? 우리 글로벌 베스트인데 왜 CT를 이용 안 하지?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고객들이 다 알아서 오기 때문에 별도의 세일즈나 마케팅이 필요 없어.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창피한 얘기인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다수 고객이 우리가 시티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거야,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점포 폐점의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가정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에 대한 책임, 저희 직원들하고 고객님들이 고스란히 지게 돼요. 그 피해는 막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 뻔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네, 맞아요. 안 야, 들어가지고. ATM기 해킹이 됐으니까 네. 이거 당장 지급정지 시키고 카드 교체해라. 시중은행에서 바로 다 했어요. 저희 시티은행, 아우, 우리 만약에 지급정지를 걸어버리면은 해외에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고객에게 불만이 생긴다. 표면적으로는 고객 불만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수익이 갑자기 줄어드니 이거는 천천히 그때그때마다 하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불법 인출되고 무시하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분명히 지침을 내렸어요. 지급정지를 하라고. 그런데 모르겠고, 우리 게 더 소중해. 우리 글로벌 규정 이런 게 더 소중해. 우리 수익이 더 소중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익이지, 우리 시티은행, 우리의 수익,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수익은 시티은행 직원들의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티그룹 차원에서 이익이에요. 그 이익은 저희와 틀려요. 저희는 배당 유명하잖아요.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다 배당으로 보내고, 그게 수익이 증가하든 말든 배당 금액은 항상 높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가정 자체가 잘못되고 인프라 구축도 되지 않은 이 점포 폐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철회하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상충된 얘기인데, 점포 폐점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직원들이 대해서도 이러기 때문에 점포를 폐점한다, 또는 고객 입장에서도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점포를 폐점을 하고 다른 영업종목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직원과 고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포 운영 계획을 가져갔으면 하는 게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면은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을 그냥 기업, 회사, 금융기관이라 부르잖아요.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지역의 그 양립 발전, 그리고 금융 그 소비자 보호, 그 저소득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융기관으로서 감싸 안아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도외시하는 태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만 우리 고객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런 문화는, 이런 기업 문화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라면은 각 지도별 그 영업점이 다 존재를 하고 고객과 왕성 거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방은행이라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뭐 부산은행, 부산에 대규모 다수의 점포가 있고,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지점이 있어요. 부산 이외의 지역에. 자, 저희 시티은행은 지방에도 영업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적어요. 그 적은 영업점마저 없애고 시도 지역에도 하나 또는 아예 없는,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지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시중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같이 발전시킬 책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면은 그거는 지방은행이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지방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네. 시중이랑 분리해서는 안 되죠. 뭐 지금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그 비대면의 발달,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흐름은, 이 대세적인 트렌드나 앞으로 이제 은행이라는 그 전반적인 금융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은 적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좋은 현실이 나쁜 현실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저희는 점포 폐점을 봐도 비대면으로 다 대체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나 밟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어야 그게 흐름에 따라가는 거고 대세에 맞는 건데, 담배 끊는 것처럼 한 번에 쑥 끊어버리고 문제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경쟁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객의 신뢰가 모두 다 잃게 돼요. 누가 그런 은행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K뱅크나 정작 저도 K뱅크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좀 아는 지인들이 좀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비대면 채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지점망을 확충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뱅킹,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뭐 신청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뭐 편의점과 제휴를 하고, 뭐 지하철에 ATM기를 이용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이러한 고객하고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물론 그게 뭐 직원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가장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고객 편의성. 근데 저희는 그거잖아요. 저희 시티은행은 그거잖아요. 비대면 채널 활성화. 고객님 인터넷으로 들어오시거나 모바일 앱 깔아갖고 고객님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는 게임을 시작을 하는 이 전략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티은행의 일방적인 지점 축소로 직원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팝콘 뉴스가 시티은행 관계자에게 인력 구조조정 의혹과 비대면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여부 등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했으나
계획 단계일 뿐 아직 시행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참 이 관계 성립에 어긋나는 행위고, 제주 지점이 폐쇄된다면은 저 은행 바뀔 겁니다. 네. 바뀔 거고, 그나마 지금까지 시티은행하고 관계를 맺어온 게 쭉 보면은 그 연고가 됩니다. 여기가 지점장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너 분 지점장이 그래도 제주에 연고를 뒀던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 표현으로 배신할 수가 없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런 것보다는 가족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 아이들. 그런 거,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 3학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는 없어지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약 없는 이별되는 게 너무 싫어요. 어차피 내가 제주도에 공무원에서 내려온 거는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게 되려 너무나 여기서 2년 동안 우리 남편도 내려고 같이 다 터잡고, 이제 나 여기서 계속 사나보다. 아니, 물론 내려올 때, 여기 5년 뭐 임기 채우면 잠깐 왔다 가는 거, 그거는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기약 없이 다, 풀뿌리, 우리 가족하고 나 떨어지면 여기 연고도 없어서, 아이 봐줄 사람 전혀 없는데 남편 하나 두고 나만 혼자 거기 가 있으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비대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고용 불안은 회사가 사전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티은행의 주장은 직원과 고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팝콘 뉴스 나소리 기자였습니다.